D-Day입니다. D-Day. 기사 같이 볼까요? 마지막 경고 날린 오늘 이 마은영 미임명 땐 쌍탄핵 착수 방침입니다. 네, 오늘은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한테 마은영 재판관 임명 꼭 오늘까지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데드라인 날이 바로 오늘이죠. 그럼 과연 한대행은 임명을 할 것이냐? 안 하면 민주당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데드라인이 오늘,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이 하루 앞둔 바로 어제, 데드라인 D-1일인 어제 이재명 대표가 아침 최고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 잠깐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실까요?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권한대행 그리고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헌법 위반은 매우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단순한 형법 위반, 부정부패와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일각에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런 주장에 공감 가는 바가 많습니다.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일 테고 우리 국민들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콕 집어서 얘기하죠. 지금의 이 혼란 다 최상목, 한덕수 두 사람 때문이다. 라고 콕콕 집었습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지금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안 하면 방금 콕콕 집은 두 사람 최상목, 한덕수 두 사람 다 쌍탄핵으로 간다라고 확정한 겁니까? 아마 순차 탄핵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순차 탄핵. 한꺼번에 뭐 쌍탄핵을 가는 것들은 국가적 혼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는 있을 수 있으나 네. 그 두 분께서는 대한민국에서 고위공직자고 따지고 보면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최고의 그 지위에 있는 고위공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은 위헌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위헌이라는 것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그냥 본인들이 어떤 직책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위헌적인 행위를 하잖아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위헌적인, 위법적인 행위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면 네. 탄핵의 대상이지요. 그래서 민주당이 어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유리하게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네.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법에 대한 어떤 수호를 생각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두 사람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라는 차원에서 탄핵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동시 탄핵까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순차 탄핵 정도까지는 충분히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꺼낸 이 탄핵 카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면 던질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덕수 대행은 과연 임명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국무위원 간담회 소집한 한덕수, 마은혁 언급할까입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에 국무회의가 예정이 돼 있어요. 같이 볼까요? 네. 오늘 오전 10시, 오늘 화요일이죠. 국무회의가 이미 예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이미 국무위원들 볼 건데 그보다 앞서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따로 소집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 간담회 자체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야당 주도로 이 강행 처리가 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자 모인 거라고 하긴 하지만 기사 제목이 그렇죠. 마은혁 언급할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 논의하지 않겠어라는 게 사실 제목에 담겨 있어요, 윤주진 위원님. 예, 지난번 최상목 권한대행도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 결과로 이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를 이제 판시를 했습니다. 네. 그때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비슷하게 간담회를 소집해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 당시 기사들로 보면은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재판관 임명을 반대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통령이 지금 현재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태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움직이다 보니까 대통령의 결단, 대통령의 리더십보다는
사실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국무회의에서의 집단지성을 발동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모양새가 자연스러운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아마 제 생각에는 국무위원들과의 대화에서도 네. 결과적으로는 현재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너무나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헌법재판의 공정성 시비에 큰 불을 당길 수 있다. 네.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결국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쪽에 의견을 조금 더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국무회의 전에 간담회를 소집하고 여기서 마은혁 재판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편이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오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 간담회가 소집이 됐다라는 건 지인 측부터 알려졌죠. 그리고 데드라인은 오늘입니다. 그래서 어제 다음 기사 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총리한테 연락을 여러 번 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긴급하게 뵙고 싶다. 전화, 문자. 그런데 한덕수 대행은 답변을 안 했다라는 거죠. 요 얘기 한미수 대변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께서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오전부터 만나기를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긴급하게 뵙고 싶다는 말씀까지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한 대행은 제1야당 대표의 이런 전화와 문자에 일절 답을 하지 않습니다. 답이 있어야 시간을 잡을 거 아닙니까? 전화를 받아야 무슨 말을 할 거 아닙니까? 한나라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의 이런 간곡한 전화와 문자를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는 게 상식적입니까? 네, 직접 들어보셨죠. 윤주진 위원님. 지금 한민수 대변인은 이렇게나 계속해서 연락을 하는데 답이 없다는 게 상식적입니까? 라고 지금 물었어요. 그런데 저런 연락을 받고 네. 가타부타 응답을 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부담되는 것이고 상식에 어긋나는 것일 수도 있죠. 네. 물론 뭐 야당 대표가 국무총리든 권한대행이든 대통령이든 연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연락은 정말 보고 싶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고강도의 압박이고요. 또 이 전화나 뭐 통화나 대화를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명분을 쌓기 위한 연락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한 것도 부적절한 것이고요. 네. 또 연락을 해서 받았지 않았다면 그냥 그것으로 또 그쳐야 되는데 또 굳이 이것을 대중에 공개한 것은 그만큼 한덕수 국무총리를 불통 이미지로 만들려는 정략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진정성이 없는 연락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 원한다면은 여야정 협의체라든지 국정협의체 같은 공식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구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의견인데 왜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좀 부담을 느끼게 만드는지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전화를 하는 것 자체가 고강도 압박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연락을 할 수 있는데 연락을 해서 받지 않았다고 그걸 또 굳이 기자들 앞에서 안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다음 기사 볼까요? 한덕수 이재명 회동 제안 퇴짜 명분 쌓는 야. 이게 지금 윤주진 위원님은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이 연락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안 받았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명분 쌓는 거 아니냐, 무슨 명분? 탄핵으로 가기 위한 명분을 쌓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소영주 대변인님. 네.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하는 행위가 저는 옹졸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트렌드가 공사 구분이 안 돼요. 사적 감정이 있더라도 본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야당에 서운한 게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는 위기 상황입니다. 내란의 위기, 그다음에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상의 위기, 그다음에 산불이나 재난의 위기. 세 가지 위기가 처했는데 야당 대표가 뭔가 의논을 하기 위해서 거대 의석이라고 맨날 얘기만 하지 말고 그거를 뭐 폭주를 한다 하지 말고
힘이 있는 야당의 대표가 전화를 하면 받아서 상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사적 감정 버려야죠. 본인 서운한 게 있어도 권한대행이라면 최소한 야당 대표 전화했을 때 무슨 일 때문에 뭐 협조를 하려나?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국가의 위기상을 벗어날 수 있는 협조를 하려나? 네. 전화를 해야죠. 그걸 안 하면 권한대행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 구분이 안 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저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탄핵에 이를 만한 헌재에서 지명한 위원회 행위, 그거를 그만 해소를 해야죠. 너무나 당연한 원칙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봤을 때 당연히 위헌적인 행위를 저지르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그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피한다. 그러면 탄핵할 테면 해봐라. 그 이상 생각할 수 없다. 그래 생각. 네. 설혹 사감이 있다고 해도 전화를 안 받는 게 맞는 것이냐. 못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면 다시 콜백을 하든지 뭐가 문제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고 얘기를 풀어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의 이 상황은 배째라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사실 이 제1야당 대표가 여러 번 전화 문자를 했다고 하는데 안 받았다면 왜 안 받았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에 대해서 다음 기사 볼까요? 이 회동 제안 거부한 한 현안 우선 대응. 지금 나한테 닥친 현안이 너무 많다라는 게 한덕수 대행의 입장입니다. 어제 이 입장문을 내놨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권한 대행은 임박한 관세 부과 등 통상전쟁 대응 그리고 다수의 고령 어르신이 포함된 이재민 지원 대책 지휘를 국정 최우선으로 놓고 있다 하면서 야당 관계자들의 면담 요청, 국가 경제 및 민생과 직결되는 위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에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윤주진 위원님. 예. 그 대책 지휘하고 그래도 만날 수는 없지만 전화는 한 통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뭐 빤히 예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야당 대표의 직접적인 전화를 받고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 네. 이러한 어떤 모든 책임을 한 총리에게 전가하기 위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분을 쌓는 것이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프로토콜이라 그러죠. 이런 고위직들은 평상시에도 친분이 있는 관계라면 당연히 직접 연락도 하고 문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서로 이렇게 거래가 없는 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서실장을 통한다든지 네. 아니면 각자의 정무수석을 통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또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꼭 굳이 1대1로 만나거나 전화를 하지 않더라도 입장문을 정리해서 전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나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한 총리에게 뭔가 상당히 호소하고 매달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연출해서 국민들이 한 총리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비판의식을 유발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죠. 이거는 아주 뭐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윤주진 위원님께서는 정치적인 공세다. 한덕수 대행이 상당히 불통이라는 어떤 이런 이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이 행동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만나자, 통화하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만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예상되는 그 답변에 내가 답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또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오전 10시에 국무회의인데 그전 간담회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